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에는 정말 많은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건물을 지탱하던 옹벽 한쪽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돌덩어리 무게를 이기지 못한 식당 아래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식당 건물 5m가량 높이에 옹벽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작스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졌고 이곳에 있던 일가족 4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집안 붕괴가 걱정되던 곳입니다. 여기 좀 올 자주 무너진 건가요? 여기가? 좀 예, 자주 무너져요. 비 올 때마다. 10m 높이의 나무도 장맛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계속된 비로 뿌리를 지탱하고 있던 집안이 약해진 겁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우당탕 소리가 나니까 저희는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뛰쳐나왔더니 나무가 저희 쪽으로 쓰러지니까. 산동교 인근 지하차도도 침수됐고 신축 1개월도 안 된 도서관과 주차 빌딩에도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3개동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덥고 습한 날씨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금까지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쏟아진 비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이번 주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우특보가 내려진 어젯밤 광주의 일부 단체장들이 다른 지역에서 있는 행사에 참석한다며 자리를 비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광주에는 330mm가 넘는 비가 내린 상황. 어젯밤은 특히 더 시민들이 긴장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최대 2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을 비롯해 모두가 비상대기하고 있던 그 시각,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과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김철욱 전남 보성군수는 자신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병래 구청장과 김철욱 군수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했고, 김희강 구청장은 부산에서 열린 행정혁신 사례 강연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정리된 일정이라 하더라도 현재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항상 이 감내에 안주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게 더 우선이지 않는가. 남구는 김 청장이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밝혔고, 서구 역시 서구의 선진 정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자리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꼭 가야만 했던 일정이었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렸다 그러면 사실 재판지장은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되고, 호우특보가 내렸음에도 자리를 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김병래 구청장은 어제 오전 10시 울산으로 출발해 행사를 마친 후 밤 11시 광주로 돌아왔고, 어제 오후 3시에 부산으로 출발했던 김희강 구청장은 곧바로 광주로 복귀하지 않고 부산에서 하룻밤을 더 묵은 뒤 오늘은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 관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무를 잘라 땔감을 쓰던 시대를 지나 7, 8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 연료는 바로 연탄이었습니다. 이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 첫 탄광이자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인 화순 탄광의 기여가 컸는데요. 연탄 수요가 줄고 탄광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오늘 이 화순 탄광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5년 화순군 동면에서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탄광. 화순 탄광은 전국 각처에 석탄을 공급하며 성장해 1989년에는 직원 1,600여 명이 석탄 70만 톤을 채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탄 수요가 줄며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와 정부 재정 소요가 급증했고, 깊어진 갱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제가 탄광 근로자의 작업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낡은 옷을 만져보니 그동안의 희생과 수고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화순 탄광이 11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광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탄광에서 보낸 청춘과 동료들과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석탄가루에 새카매진 얼굴로 서로 웃고 담소를 나누며 도시락을 먹던 사랑하는 동료들. 40년 넘게 탄광에서 고생한 가장을 생각하니 아내는 감정이 북받칩니다. 마음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탄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3대가 일궈온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들, 그리고 저희 조카들, 이제 자식들까지 여기 역사에 몸담았던 아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화순군은 토지 매입과 대체 산업 발굴 등 앞으로 이 탄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화순 탄광에 이어 내년엔 태백 장성 탄광, 그리고 2025년엔 삼척 도계 탄광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국내 첫 탄광이자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화순 탄광은 이제 사라지지만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광부의 아들이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완도 해역에서는 다시마 채취가 한창입니다. 가격은 예년보다 호조세지만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은 줄어든 데다 인력난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마의 섬 완도 금일도를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여객선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전남 완도군 금일도. 건조한 다시마를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부둣가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온 상인들이 다시마 더미를 누비며 품질을 확인합니다.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이 금일 다시마가 질도 최고 좋지만은 최고 깨끗하다고 봐야죠. 오전 9시 다시마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의 신호에 맞춰 상인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판매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완도 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입니다. 오늘 하루 판매된 물량만 100톤에 달합니다. 요즘 산지 다시마 가격은 1kg에 12,000원 선. 출시된 상품이 중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논란에 따른 사재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만 지금 날씨 건조 기상악화로 인해서 좀 시장이 줄었을 뿐이지 뭐 다르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별 이상 반응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채취에서 건조하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 인력 없이는 유지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가 시급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또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마 등 양식장이 많은 완도군에는 올해 1,67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어가에 배치됐습니다. Adjust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here in Korea. Well, but now, for almost 2 months we've been working here, I think we already get it done in our. 다시마 채취가 한창인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완도군 금일도 해상의 다시마 양식어장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이곳에서는 다시마 수확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1%가 이곳 해상에서 생산됩니다. 양식장을 떠다니는 어선마다 3명씩 타고 있지만 선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어가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들어오다 보니 급여, 일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일선을 구하는 데 손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과 향이 좋아 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완도 다시마. 그러나 어민들은 수확량 감소와 인력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게 본사 이전 문제를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문화방송 3사가 공동으로 취재해 함께 보도하는 인구 절벽 기획보도. 오늘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황금희 씨는 나고 자란 순천에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지역 은행 등을 빼면 원하는 조건의 사무직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괜찮은 사무직을 고르면 보통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거밖에 없고, 제가 중소기업 같은 이제 소기업들이 보통 많으니까 생산직이라고 해도. 인문, 상경 등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낯선 환경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자리 잡는 걸 원해도 괜찮은 직장이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만약 공부 여기서 하시다가 취업은 다른 곳으로 한다거나 원래 있던 고향으로 취업한다든지.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이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얻고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 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과 계열사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다지만 생산 정비 등 일부 직군에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끌어오자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사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58%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중견기업도 절반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인력 같은 거 인원 확충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 이입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법인세 100%를 5년 동안 깎아주는 지역 본사제법이 통과했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를 갖춘 만큼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청년 인력의 유출, 지방 소멸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경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교수는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의 48%가 광주가 아닌 지역에 취업하며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와 기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최혜술 연구위원은 전남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이주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농산어촌 소규모 생활거점 조성 등의 정책 과제를 통해 지방 소멸 시대를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광주 전남 지역 영유아 136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통보한 이른바 유령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으로 부모가 사는 담당 기초단체가 다음 주 7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의문점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출생 신고 사실이 파악되거나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지만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이 동행해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센터와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광주 지역 노동 관련 3개 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는 오늘 센터를 통합해 노동자 편의 중심의 노동권익기관 재편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3개 기관은 민주노총과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등이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과 교육 중복, 민원 대응 분산 등 노동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